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은 모임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성탄절과 연말 연시 작은 모임도 금지하는 고강도 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늘 밤 12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시킨 데 이어서 내일 밤 12시부터는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겁니다. 또 전국의 스키장, 유명 해돋이 명소와 국공립공원도 폐쇄했습니다. 먼저 이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변을 가득 메운 인파가 해맞이를 보며 새해 소원을 빕니다. 매년 새해 첫날 전국의 산과 바다에서 흔한 풍경이었지만 이번에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모레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돼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등 전국의 해넘이, 해맞이 명소에서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출입도 통제됩니다. 국공립공원 역시 모두 폐쇄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179곳의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만 예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예약은 모두 취소해야 합니다.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립니다.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꼭 취소하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식당에선 5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 원,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종사자들도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시행하며 거리 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합니다. 또 파티 장소로 이용되는 파티룸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돼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성탄절에도 비대면 예배를 실시해야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의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휴게실 이용도 모두 금지됩니다. MBC 뉴스 이다경입니다. 해맞이를 위해서 올해 마지막 날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 승차권은 이미 매진된 상황입니다. 또 성탄절 연휴부터 연말 연시 호텔과 리조트 예약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실 겁니다. 당장 이걸 취소하고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스키장. 방역 태세를 갖추느라 3주 늦게 개장했는데 슬로프에도 리프트 탑승장에도 이용객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작년의 20% 수준인 1,700여 명. 그야말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스키장의 경우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문을 다시 닫게 됐습니다. 영업 중단 발표에 시즌권 환불과 숙박권 취소 방법을 묻는 문의가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스키장들도 당황해하지만 주변 상권은 당황 그 이상입니다. 스키 장비처럼 겨울 한철만 장사하는 곳에선 당장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이거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맞이 명소가 즐비한 동해안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반짝 특수는 가능하겠지라고 기대했던 일부 상인들은 이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만실 정도에서 이제 한 70% 초반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취소 이유는 이제 주로 거의 이제 코로나 이유로 이제. 강릉, 경포와 정동진, 동해추암 등 동해안의 모든 해맞이 명소는 출입 통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정동진 등 모든 해변에 대하여 출입 통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31일 서울에서 강릉과 동해로 가는 KTX 열차가 모두 매진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해맞이 명소를 폐쇄하려는 지자체와 어떻게든 일출을 즐기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 간에 일부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자, 이번 조치가 내일 밤 12시부터 적용되니까 당장의 혼선과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궁금증들 있을 겁니다. 이번 대책을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윤미 기자.
네, 보도국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식당에 5명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행이 8명이에요. 그러면 두 테이블에 4명씩 나눠서 앉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총 인원이 5명이 넘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방역당국은 8명이 4명씩 이렇게 2개의 테이블을 잡아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식사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몰래하면 누가 알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뿐 아니라 이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식당 이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했는데요. 이 권고니까 위반해도 처벌은 안 받는 거죠.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엔 다릅니다. 이 내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에도 장소를 불문하고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게 성탄절 연휴 또 신정 연휴 숙박시설 예약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예약해 놓은 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하고 이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취소를 해도 이게 위약금이 없는 겁니까? 공정위가 마련한 코로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르면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0%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5단계 이하에서는 일정 부분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은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 상황이죠. 제가 일부 업소에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 정부에서 세부 지침을 못 받았다. 어느 정도 감면해야 될지 못 정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스키장 운영을 중단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야외 운동인데 골프는 금지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네, 그렇습니다. 스키 자체는 혼자 타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이처럼 리프트나 매표소 앞에는 한꺼번에 모이니까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또 스키장 안팎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방역에도 취약하다는 겁니다. 반면 골프장은 금지가 안 됐는데요. 골프장은 숙박을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커지면 이 골프장도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자, 정동진 같은 이제 해돋이 명소를 폐쇄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정동진을 예로 들면요. 이 주변에 최대한 관광객을 막는 이 줄을 친다거나 출입 금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해서 관광객들이 접근을 막을 예정입니다. 이 현장에서 모이지 않게 계도도 하고요. 이 강제로 막을 수는 없어도 이 현장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겠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개인들 스스로가 아예 해맞이 명소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지도로 이렇게 찍어서 이제 언급한 명소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예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요. 소문이 크게 안 났지만은 이제 해돋이 명소들이 있거든요. 네, 방역당국에 문의해봤는데요. 이제 직접 주요 관광 명소들을 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폐쇄되는 명소 목록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윤미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발표한 정부 대책은 거리두기 3단계에도 없는 고강도 조치입니다. 작은 모임이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모임이 없으면 바이러스의 이동도 없다는 건데요.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지, 그래서 2.5단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3단계로 갈지 정부가 이번 주말에 결정합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이번 연말연시 방역대책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넘어서는 고강도 조치들이 들어있습니다. 숙박시설 예약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 것 등은 3단계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식당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조치는 3단계 10명 이상 금지보다 강력합니다. 또 지역경제 타격을 감수하고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연휴가 많은 연말연시에 이동량과 접촉 빈도를 최대한 줄이자는 겁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선을 넘었고 거리두기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연휴를 보낼 경우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자체가 현재의 감염 확산세 자체를 더 증폭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축소시킨 이번 조치가 성공할지 여부는
결국 국민들의 참여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집에서 10명씩 모이거나 이런다고 해서 이걸 잡아낼 수 있는 상황들은 또 아니잖아요. 얼마나 국민이 동참하게끔 하는가가 이제 앞으로의 숙제가 될까. 정부는 연말연시 방역대책과는 별개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장할지 아니면 3단계로 상향할지 여부를 이번 주말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몇 달 전 집단 감염이 한 번 발생했던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는데 20명 넘는 대면 예배를 금지시킨 지침을 어기고 100명 넘게 모여서 예배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는 예배에 참석해서 감염된 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13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예수비전교회. 지난 17일 확진자가 나온 이후 5일 만에 새로운 집단 감염 고리가 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 전파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 13일 122명이 참석한 일요일 예배였습니다. 최초 확진자로부터 예배에 참석한 교인에게 점차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어 감염 경로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엔 20명 이내만 참석하라는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위반한 겁니다. 많이 와요, 교회 사람들. 몇 명 정도는 모르겠는데 보통 오면은 주말에 보면 차가 다 깔려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교인 단합대회 등에서 확진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교회 측이 예배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종 따위인 제가 어떻게 감히 오지 말라, 오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는 예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건 잘된 일이라는 발언도 공개적으로 합니다. 제가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더 잘된 거라고, 그들이 더 복이 있는 거라고.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신도 등 137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해당 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